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한 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고2 모의고사 삶을 살아낸다는 건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황동규 시인의 시이고요. 함께 읽어보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왔다. 하늘이 자잔히 잿빛으로 바뀌기 시작한 아파트 동과 동 사이로 마지막 잎들이 지고 있다. 헛투루루. 자, 여기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다 말고 투덜거린다. 여기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 왔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 자체가 좀 어떠세요? 중의적이죠. 자, 아파트에 도착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가을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 왔다. 이제 죽음이 앞에 와 있다. 인생의 어떤 종착지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자, 그리고 자잔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성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잿빛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시간적인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동하고 동 사이라고 돼 있는데 자, 아파트는 공간적인 배경이겠죠. 마지막 잎들이 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헛투루루. 자, 아무렇게나 막 되는 대로 자, 이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 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은 바람이 투덜거린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자, 이 바람이 지나가다 말고 투덜투덜투덜 헛투루루루 이게 투덜거린다. 자, 의인법을 썼죠. 이 자연물에다가 인격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자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이 쓰는 이웃이 걸음 멈추고 같이 투덜대다 말고 인사를 한다. 조그만 인사 서로가 살갑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자, 이것은 대상의 행위가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거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그게 조그만 인사예요. 이 조그만 인사도 좀 중의적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약간 그 목인사 있죠. 목만 하는 그런 인사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서로가 어떻다? 살갑대요. 자, 우리 살가운 게 뭡니까? 다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정한 모습. 다정하게 아파트 이제 주민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연은 이 늦가을의 아파트의 정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연을 볼까요? 얇은 설이 가운 입던 꽃들이 사라지고 땅에 꽂아놓은 철사 같은 장미 줄기들 사이로 낙엽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밟히면 먼저 떨어진 것일수록 소리가 엷어진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은 얇은 그 서리가 내리는 거죠. 가을입니다. 가을 되면 이제 서리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엷은 서리를 가운처럼 있던 꽃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꽃들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상실감을 느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땅에 꽂아놓은 철사 같은 장미 줄기들 사이로 막 이 낙엽이 마음대로 막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먼저 낙엽이 막 떨어지고 그 위로 또 낙엽이 또 떨어지고 해서 막 쌓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떨어진 것일수록 소리가 엷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낙엽마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명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아직 햇빛이 닿아 있는 피라칸사 열매는 더 붉어지고 하나하나 눈 인사하듯 똑똑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직이라고 하는 부사를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아직이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서 대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피라칸사라고 하는 게 그 장미과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 하나하나 눈인사 하듯이 똑똑해졌다라고 했는데, 선명해졌다, 뭐 성숙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라지리라, 더 똑똑해지면 사라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더 똑똑해지면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성숙해지면, 더 성숙해지면 결국에는 그 열매도 떨어질 거죠.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사라질 겁니다. 소멸할 겁니다. 그죠? 사라지리라, 사라지리라. 자,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리라, 사라지리라. 이 가을의 모든 것이 시각을 떠나서 청각에서 걸러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각은 눈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눈으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낙엽도 다 떨어지며 결국엔 이제 시각에서 떠나겠죠. 그리고 우리 그 낙엽을 밟는 소리 있죠. 그래서 청각에서도 어때요?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발에 밟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언을 보시면 이 늦가을에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그 모습,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언을 보시면 우리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떻다? 소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연을 봅시다. 자, 두터운 잎을 두르고 있던 나무 몇이 가랑가랑 마른 기침 소리로 나타나 속에 감추었던 가지와 둥치들을 내놓는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그 여름에 무성했던 이 나뭇잎들이 결국에는 어때요? 마른 기침 소리. 자, 그러니까 이제 생명력이 이제 상실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가랑가랑이라고 해가지고 음성 상징어를 또 사용을 하고 있죠. 음성 상징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른 기침 소리로 나타나서 속에 감추었던 가지와 둥치들을 내놓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나뭇잎이 무성을 했을 때는 가지하고 둥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낙엽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가지하고 둥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멸하는 자연물이 갖고 있는 이런 생의 감각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육을 저리 바싹 말려버린 괜찮은 삶도 있었더니 라고 하면서, 자, 이거 이제 영탄법이죠. 영탄법. 영탄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육을 저리 바싹 말려버린, 뭘까요? 가지의 모습이죠. 이 가지의 그 앙상하게 있는 그 나무의 그 앙상한 모습을 괜찮은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자연의 현상이잖아요. 이 자연의 현상을 되게 관념적 주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자연 현상의 속성을 통해서 이 관념적인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 앙상한 그 가지의 어떤 삶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괜찮은 삶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에 맞았는지 깊이 파인 가슴도 하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제 가지들 속에서 그 어떤 가지는 상처 입은 그런 가지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가지의 모습. 다 나았소이다. 그가 속삭인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지금 도치법을 썼죠. 자, 나무 가지가 나한테 속삭이는 거예요. 다 나았다고. 예, 아마 이제 그 상처를 받은 그런 가지가 괜찮아요. 저 이제 다 나았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죠. 자, 이런 삶을 살아낸다는 건 하면서 지금 이제 생략을 하고 있어요. 생략법도 쓰고 있고, 자, 이런 생략법을 쓰게 되면은 여운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을 보시면 이것도 좀 중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삶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놓아주는, 자, 그래서 다 놓아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무의 입장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줬잖아요. 나뭇잎도, 꽃도, 그죠?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아주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깊이 파인 그 상처받은 그런 가지가 다 나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거는 상처를 극복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이 화자는 나도 모르게 가슴에 손이 가는 거죠. 이 삶에 대한 어떤 경건한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타가 하나 보입니다.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면은 삶의 의미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해설을 다시 보시면 이 시인이 낙엽을 보면서 모든 것이 소멸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 이 나목도 어떻게 보면 나목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극복해가는 그런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자연물의 어떤 속성을 통해서 관념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관념적인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시 되게 좋죠.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자, 위 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시적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2번 감각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3번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제시해서 시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번 의성어를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5번 도치 반복법을 활용해서 존재의 소멸과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잠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몇 번입니까?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시에는 이런 감각적인 시어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예, 시각이라든지 청각적인 시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의 정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이제 아까 그 비유적인 표현을 얘기했는데요. 얇은 서리 가운 입던 꽃들이 사라진다. 그죠? 의인법 하나하나 눈 인사하듯 똑똑해졌다. 이런 거. 자, 그래서 비유적인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의인법 이 시는 의인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직유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3번에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을 제시해서 시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늦가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공간적인 배경, 그죠?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은 의성어를 활용해서 이거 4번입니다. 자, 의성어를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시적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가랑가랑 아까 있었습니다. 이런 의성어를 활용해서 음성 상징어인 의성어를 활용해서 이제 나목의 상태를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치하고 방법. 더 똑똑해지면 사라지리라 사라지리라 사라지리라. 자, 이 가을의 모든 것이 뭐 이거 말고도 도치법이 뒤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치법 이란 방법법을 사용해서 존재의 상실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 한 편 함께 해보았습니다. 자, 어떻나요? 어떻나요? 어떠세요?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를
저는 이제 12월 달에는 좀 문학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도 하고요, 고전시도 하면서 시만 할 건 아니고요, 소설도 할 겁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